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장심이 쉬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 정리해 보시죠. 인플레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의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지정학적 요충지인데요. 동시에 서부 국경의 이 안보상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말 동안 험악한 뉴스가 오갔는데요. 다음 보시죠.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긴장 해소를 위한 어떠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죠. 오히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 다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일을 오는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날짜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의문이지만 확실히 긴장감은 더 폭발적으로 고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전 세계 항공 노선의 운항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외부적인 사안을 내부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 11월을 앞두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셈법에 이런 전쟁 우려라는 카드가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사실 군사적인 긴장 자체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CDS 프리미엄 캡처를 해왔는데요. 국가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국가의 위기가 처해지면 그만큼 웃돈을 많이 얹어줘야 투자자는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최근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오히려 앞서 그런 험악한 뉴스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CDS 프리미엄은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은 원자재 위협에 더욱더 강하게 베팅을 했는데요. 다음 보시죠. 이 검은색 라인이 농산물 ETF고요. 이 초록색 라인이 금속 광산 관련 ETF입니다. 모두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주말 사이 보도된 내용들, 그 소식으로 인해서 ETF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북미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도 하고요. 철광석, 망간, 석탄, 티타늄, 흑연 등의 자원 매장량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정학적 긴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만 시장에서 베팅하는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시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전쟁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가 장중에는요 5%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94달러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자 투자자들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역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장 막판에 크게 아래로 밀리면서 전일 종가보다 2.8%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1.9%까지 떨어졌는데요. 종가 상황으로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매우 높았다는 걸 이로 인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단기 충격을 주고 회복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부담이 될까 하는 이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나 밀, 비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전쟁 위험이 미증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아래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 1941년 이 진주만 사건부터 최근 보시면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당시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배열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현재로 올라올수록 이 영향력이 덜한 모습인데요. 가장 아래 평균치입니다.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률은 평균 4.6%가 나타났고요. 이 주가의 바닥까지 도달한 날짜는 평균
9.71입니다. 그리고 총 회복한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과거 전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자재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이 하락률이 나올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 보실까요? 하락불 일색입니다. 모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 이 안에서 엑손모빌 등의 에너지 관련주 올랐고요. 로키드 마틴 등의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이 두 섹터 정도만 올랐는데요. 모두 전쟁 고조로 인한 수혜 예상 섹터죠. 다음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테마주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쟁 고조로 인한 테마, 대표적으로 방위산업주, 시총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인플레이션 테마주로는 기름,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그리고 다음 보시죠. 식품 사료도 인플레이션 테마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량이 세계 1위고 원유 생산량은 세계 2위입니다. 밀, 대두, 옥수수 등의 곡물 주요 수출국이기도 해서 이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 최근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도 세계 2위, 3위 정도의 생산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이 이후에 경제 제재를 한다면 그 대상에 이들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관련 원자재 가격도 최근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국내에 있는 분류되어 있는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투자 관점에서 의미를 두고 정리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 이렇다라는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자리 옮겨서 받겠습니다.